연자이신 라이프케어 최정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 대표님은 2017년 중앙대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학생 때부터 보니까 남달랐습니다. 레드불 코리아 서포터즈로 엄청난 활동을 하셨고 이후 3년간 희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라이프케어 관련해서는 2019년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셨고 2020년 1월 티릴리 해커톤 최우수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2020년 6월 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이후 2021년에 법인화를 하였습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경진대회 청정권 헬스케어 분야 수상,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유망기업에서 선정이 되셨고요.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 한솔교육 협업 우수상 수상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매일유업 사회공헌 사업 파트너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특강 영자이신 라이프케어 최정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전 너무 반갑고요. 일단 화면 공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병원 밖 간호사라는 이제 네이밍 하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최정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앞에 이제 발표해주신 분에 비해서 연차도 조금 짧은 편이고, 그리고 제가 있는 세계는 조금 더 간호사의 경력과는 살짝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훌륭한 연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개척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연사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간호사 경력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관한 IT 스타트업을 흘러가게 된 창업 스토리를 할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연사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그 두 분과는 좀 의견이 달랐던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IT 스타트업은 임상 경력과는 진짜 상관이 1도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임상 경력을 꼭 쌓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 저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제 개척자의 입장에서 계속 약간 맨땅에 헤딩하면서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삽질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병원 안에 있는 간호사로서는 이제 헬스케어 영역 중에서도 완전 의료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생아 전자실 안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의 위치는 완전 정반대 쪽에 있고, 의료랑은 정말 1도 상관없고, 모바일 헬스케어.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안에도 이제 웰니스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는, 조금 더 건강에 훨씬 초점을 맞춘, 1차적인 예방에 맞춘 영역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설명해줬던 것처럼 신생아 조한자실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인 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되게 높고 너무 좋아하고 제가 실제로 너무 좋아했던 아이네요. 웃고 있어.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다녔어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좋아했던 일이었는데 특히 좋아했던 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했던 애들이 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퇴원 후에 이제 다시 찾아오고 이런 데서 보람을 되게 크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너무 보람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성장하는 거 지켜보는 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커가는 거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문제 인식이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생아 주한자실 안에서 느꼈던 이제 문제 의식들은 생각보다 이런 미술과 관련 용품 구매가 되게 힘들고 뭐 지금 워낙에 중증 아이들 되게 많기 때문에 경증 아이들 어떻게 보면 콧줄 달고 윗줄 달고 막 장루 있고 막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달아야 되는 아이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데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아직 병원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으로 퇴원하고 약간 이런 식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이제 퇴원 직후에 불안도가 되게 높고 전문가가 없이 이제 엄마 아빠
혼자 이제 핸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런 걸 달지 않더라도 진짜 기본적인 어떤 육아 지식들 같은 것들도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원래 이렇게 우나요? 원래 이렇게 트름을 못 하나요? 원래 이렇게 잘 못 먹나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요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엄마 아빠를 좀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시장에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 인식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0월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바운더리부터 좀 시도를 해보려고 소매업을 시도를 했다가 곧바로 중단을 했는데 KC 인증이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내가 혼자서 1인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단을 하고 11월에 창업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상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창 뭔가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먹힐까? 안 먹힐까? 이런 게 좀 고민되실 때에는 창업 카페를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창업 카페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뭐 플랫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구체화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구체화를 했다가 덜컥 12월에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배우는 학교 같은 곳이에요. 학교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학급 과정을 좀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제 또 오성훈 대표님이 중간에 보여주셨던 그 앱 그리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요 티들리 해커톤에 가서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해커톤은 약간 개발자분들이랑 기획자랑 디자이너분들이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덕트를 되게 빨리 만들어보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거를 했는데 또 거기서 또 덜컥 최우 수상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나 보다. 이거 사업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거의 3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근데 퇴사를 했었을 때 제가 퇴사를 할 때 수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3년만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도 이제 저 3년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3년 제가 이제 요 신생아 전자실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과 그리고 퇴직금 받았던 돈과 이런 것들을 다 쓰고도 지금 거의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험난한 길이 이제 계속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제가 어쨌든 고위험 영화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숙아이고 그다음에 막 태어난 직후인 아이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의료의 영역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전문가의 어떤 이제 휴먼 리소스와 그다음에 모바일, 디지털 이런 것들을 함께 결합한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의료 안에 있지만 모바일과 이제 사람을 결합한 이제 O2O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피보팅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의료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뽕을 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퇴사한 이후에는 실제로는 3개월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었는데 될 줄 알았던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될 줄 알았던 것들이 약간 실패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하면서 생각보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하는데 도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고위험 영화 대상으로 플랫폼을 만들겠어 라는 생각하에 외주를 껴서 이제 앱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유권 해석을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워낙에 의료법이라는 게 설립은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지금처럼 모든 헬스케어, 뭐 웰니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신서비스, 신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서는 어떤 거는 불법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거는 또 약간 되게 그레이 영역에 한마디로 그레이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색지대가 되게 많은데 저는 제 서비스도 그 회색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권 해석을 이제 받았는데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어, 의료법상 안 된다는데, 불법으로 이 벤처기업을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보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요때쯤에는 제가 이미 많이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이제 많은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많은 대표분들이라든지 이 세계에서 많은 분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시장이 조금 좁다라는 지적도 되게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고위험 영화 그리고 신생아 지원자실을 퇴원해서 이렇게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은 페인 포인트는 확실하나 그리고 너가 있었던 신생아 지원자실 안에서는 되게 흔한 문제였겠지만 여기 밖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너가 이거를 뭔가 정말 1인 기업으로 하려면은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이제 벤처 기업으로서 여러 사람의 이제 팀원들과 함께 끌어가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서 피보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제가 청청콘에 가서 이제 헬스케어랑 관련된 이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아예 영유아 대상으로 좀 확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위험 영아가 아니라 영유아 대상으로 좀 확대를 하게 되었고, 요즘에 제가 이제 막 팀원들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외주 앱부터 먼저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이 2021년 2월에 진짜 거의 한 8개월에 걸쳐가지고 완료가 되었어요. 근데 또 그러나 지금 그 외주 앱은 쓰고 있지 않아요. 너무 구려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외주를 통해서 앱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고 이렇게 서비스가 뭔가 완전 확 확정된 게 아니라 고위험 영화였다가 뭐 영화였다가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피보팅이 가능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빨리 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를 외주 인하우스, 그러니까 내 팀 내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외주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빨리 이게 안 돼요. 피보팅 빨리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따 나중에 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앱부터 만들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제 의료에서 완전히 거의 벗어나게 된 거죠. 이거 의료법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의료에서 완전히 벗어나되 대신에 나는 여전히 O2O야. 그래서 이제 간호사라는 전문 인력 그리고 디지털과 모바일이라는 이러한 기기를 가지고 O2O로 해보겠어. 이제 이렇게 좀 피보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해 동안은 2021년은 거의 이제 정말 인사의 해였어요. 그래서 팀원들 열심히 채용하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 중에서도 막 이 와중에도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은 또 탈락하고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약간 반복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문제가 크게 이제 되기 시작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아까 여기서 여전히 간호사가 되게 중요한 인력이었잖아요. 근데 제 생각과 달리 간호사 채용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개발자 채용하는 거, 마케터 채용하는 거, 디자이너 채용하는 거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간호사를 채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채용이 안 되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2022년 1월, 2월 막 이쯤에는 저희가 마케팅을 좀 많이 시도를 했던 때여가지고 고객분들이 되게 막 들어왔는데 그 고객분들을 수용할 만한 간호사분이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 대기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고객분 다시 이탈을 하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객 FGA라고 해가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봤었는데 이때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던 우리 서비스의 이제 의학이라는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냐에 대해서 이분들께서는 뭐 육아를 가이드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약간 상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꼭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는 온라인만으로도 완전 100% 온라인으로 해도 이 서비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제가 간호사 인력 채용이 안 되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막 채용을 했었는데
프리랜서로 채용을 해도 또 문제가 또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닝 하면 이탈하고 뭐 약간 이런 또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면서 요거는 도무지 이제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프라인 서비스를 완전히 또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의료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의 어떤 인력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의 모바일 헬스케어 안에서도 웰니스 영역이 완전 치중된 이런 기술 쪽에 좀 더 치중된 이런 서비스업으로 좀 탄생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아이 성장 발달 고민부터 부모 육아 고민까지 해소해주는 패밀리 웰니스 플랫폼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뭐 발달 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시장의 한계를 마주하고서 제가 영유아 대상으로 좀 피보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바로 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3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성장 발달 지연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대 사회가.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건강 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기르다 보면은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양호 2회의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퍼센티지만 봐도 12.7%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절대적인 명수도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되게 문제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에 질문을 진짜 1분당 한 건 수준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해소해 주자. 우리가 검색하거나 맘카페에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관리법을 약간 매주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오시면 검사부터 시작해서 상담하고 맞춤형 처방을 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뭔가 의료법과 관련된 처방이 아니라 이제 활동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세요? 훈육을 어떻게 하세요? 뭐 아이랑 놀이 활동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처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양육자분께서 그 처방에 맞춰가지고 활동이나 대화나 뭔가 이런 솔루션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건 잘 안 됐어요. 또는 이런 게 너무 잘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피드백을 또 해드려가지고 다시 솔루션을 처방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를 받게 하시거나 이렇게 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창업을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 생각해서 그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좋으니까 발로 움직여보는 거를 뭐라도 하나 늘려보시기를 원하고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스텝은 저는 창업 관련된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창업은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제너럴리스트로서 근데 심지어 약간 심도 있는 깊이가 있는 제너럴리스트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막 개발도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 그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전에 제가 간호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을 때 좀 충분히 이런 창업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퇴사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혼자 그냥 해봐야지 하고 나오지 마시고, 그 전에 일단 모임이나, 창업 카페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부 지원 사업도 아까 이제 오성훈 대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활용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앱부터 절대 만들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고객이 느끼기에도 정말 페인 포인트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서비스를 했었을 때 이거를 무료로 이용할 만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유료까지 낼 수 있는 서비스인지, 이런 조사들도 좀 철저하게 먼저 해보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예상대로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원래 고위험 영어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피보팅해서 과정이 이제 변화된 과정을 보시면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중간중간에 거기서 멈췄으면 저는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의료법 때문에 안 되네?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간호사 때문에, 간호사 채용이 안 돼서 어려워서 안 되네?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끝났을 텐데, 그거를 과정으로 버텨내면은 더 이상 그게 실패가 아니라 이제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실패를 과정으로 버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창업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좀 권장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소중한 인연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스타트업 모임이나 아니면 창업 카페나 이런 데에서부터 좀 모임을 조금씩 천천히 이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뭐 그런 프리스쿨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자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연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열스노트 오성훈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한인공재단도 이렇게 인연을 좀 맺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의 어떤 자리에서 만나는 어떤 작은 인연들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다 보면은 또 그런 게 다시 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연들도 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개척의 세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진짜 이 얘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강사 창업가는 처음 봐요라는 이야기를 진짜 자주 듣는데, 이곳에 4명이나 계실 줄.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근데 제가 있는 이 세계에서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의사인데 창업을 하신 분, 뭐, 치과 의사인데 창업을 하신 분, 뭐, 약사인데 창업을 하신 분,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뵀는데, 희한하게 간호사 창업가만 못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제가 열심히 삽질하면서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정말 급성이나 뭐 치료에 이제 치중되어 있지 않고 만성, 예방, 간접 이런 데에 좀 치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간호사의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확장된 영역에서 단순히 뭔가 간호사라면 뭐 산후조리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확장된 영역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확장된 영역에서 이런 만성, 예방, 간접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크게 생각하시면서 대신에 시작은 작게 시작은 작게 책부터 읽으시거나 아니면 카페를 가시거나 이렇게 시작은 작게 대신에 스케일은 빠르게 성장은 빠르게 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창업은 얼마든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니, 서두에 삽질을 이렇게 뭐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블루오션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3년만 해볼게요라는 이 말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30년 이상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라이프케어 최정현 대표님 정말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에서도 아까 우리 오성현 대표님 그 강의에 대해서 그 신현숙 교수님이 정말 머스트헤브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그다음에 또 발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임유미 교수님 또 황희진 선생님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